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망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4차에 나온 9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일반 스퍼 기어와 비교한 헬리컬 기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스퍼 기어는 아마 문제에 따라서 평기어라고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퍼 기어를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헬리컬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이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빨이 평평하게 그러니까 일자로 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어의 이빨이 사선으로 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궁금하시다면은 인터넷에 그냥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뜰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의의 비틀린 각을 선택할 수 있어서 축 중심 거리의 조절이 용이하다. 예, 비틀린 각. 아까 제가 사선으로 한다 그랬죠?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물림 길이가 길고 물림률이 크다. 당연하겠죠? 사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직선보다는 제한된 그 면적에서 물리는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물림률이 더 커지겠죠. 3번, 해소 이수가 적어서 회전비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선기어에서 계량한 그거겠죠. 4번,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과 소음이 적다. 이 문제를 이제 틀리셨던 분들은 아마 뒷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기어에서 헬리컬 기어로 이제 계량을 하면서 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품이 그러니까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는 추가적인 부품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가 스포기어라고 부르지만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 이제 젊은 그냥 말 그대로 20대 30대 분들은 아마 외국계 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포기어라는 말을 쓰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50-60대 뭐 40대 후반 이런 분들은 평기어란 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모양을 보면 원통형 표면에 C형을 가공한 원통형 기어. 축과 평행하게 C형이 가공되어 있다. 이게 이제 모양에 대한 모양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엽 시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엽을 감는 시계들 뭐 고급 시계들이죠, 요즘에. 거기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평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비교적 그러니까 평기어다 보니까 비교적 헬리컬 기어에 비해서 아마 기어 중에서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비교적 쉬운 생산 공정으로 인해 높은 정밀도로 생산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예, 그 기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흑방향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추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헬리컬 기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라 그랬죠. 스포 기어는 추력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쌍의 기어가 있을 때 큰 쪽을 기어, 작은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그러죠. 하고 기어 피니언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크기 조정으로 인해서 기어비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동작의 속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헬리컬 기어는 이제 말 그대로 스퍼 기어에서 개량을 한 거라 그러죠. 스퍼 기어를 먼저 깎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스퍼 기어 같은 그 부품의 이제 단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퍼 기어와 같이 평행축으로 사용되는 비틀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선, 각도가 있는 입줄을 가진 원통형 기어입니다. 슈퍼 기어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는 물리는 길이가 더 크니까 사선이 직선보다 길겠죠? 똑같은 길이라 똑같은 면적이라 하면 물림률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어지고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이 적어진다는 거죠. 보존 회전에 필요로 하는 곳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나 뭐 이런 데 말 그대로 이제 고속으로 운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속이 필요한 그런 장비에 많이 사용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력이 발생함으로. 추력이라는 거는 이제 샤프 기어 이제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샤프트를 달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달게 되죠. 그 축 방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스러스트 베어링 을 같이 설계를 해 줘야 돼요. 그 축 방향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한 방향이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밀리겠지만 역회전이 이제 걸려야 되는 그런 기계일 경우에는 양쪽 다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이제 추력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만한 설계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 비틀림, 좌 비틀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도는 방향은 서로 다르잖아요. 도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우 비틀림, 좌 비틀림이 한 제품으로 조립이 되니까 그 비틀림 방향, 그러니까 서로 물리는 거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이제 조립할 때도 초도품은 이제 설계자들이 보통 많이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양산 걸기 전에 설계품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설계자들이 직접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잡아서 설계에 다시 이제 수정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스포 기어와 헬리컬 기어의 차이점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하자면 스포 기어라는 게 있고 널리 사용되는 스포 기어라는 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량을 한 게 헬리컬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 이제 헬리컬 기어로 개량이 되면서 단점이 나온 게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아지겠죠. 얘보다 물림률도 좋아지고 소음도 적어지고 진동도 적어지고 더 큰 힘도 이제 전달할 수 있고 단 추력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추력에 의한 설계를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보자면은 스포 기어는 추력이 없는데 추력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효율을 더 높인 제품이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기어가 나왔는데 이걸로 이제 개량을 하면서 나온 단점이 추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먼저 풀이를 해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